여러분, 제가 어제 오랜만에 화장품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야, 근데 이게 참 타이밍이 애매한 게 화장품주 살펴보고 나서 오늘 3일 실리콘주 주가가 전일 대비 11.83% 하락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제가 실리콘2를 추천하진 않았고 또 실리콘2 말고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밍이 좀 절묘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하면서 찾아봤더니 별 내용도 없어요. 이럴 때가 더 열받습니다. 오히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날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올리는 그런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수급을 좀 볼게요. 실리콘2 수급 보면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모으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금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 기관을 보면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 자금이 있거든요. 투신, 연기금 이런 쪽이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쪽에서 던지고 단기로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주가가 급락 이후 잠깐 반등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한 자금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2 주가 하락을 보면서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주식은 이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미래 주가, 미래 실적 등등 우리 미래를 예상해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오늘 실리콘2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아마 주제를 조금 바꿨을 거예요. 제가 설령 실리콘2에 뭐 투자를 하자 또는 뭐 실리콘2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말은 뭐냐?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미래를 맞출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미래를 맞추려는 노력은 참 쓸데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타 아닌 현타가 왔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하죠. 어차피 맞출 수 없는 미래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싼 주식을 사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단 주의할 거는 한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자산 대비 싼 주식을 대량으로 무더기로 사서 보유하라. 또 정기적으로 그것을 사고 팔고 반복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투자 스타일을 우리가 담배꽁초식 투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한 모금 남은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는 거, 이런 투자법. 즉 한 모금이라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내가 지불해야 돈은 없어요. 즉 이렇게 공짜로 돈을 버는 거 같은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노력은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투자예요.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주식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요거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는 맞출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미래에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벤저민 그레이엄과 같은 그런 투자법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저는 이 워렌 버핏 때문이라고 봐요. 이 워렌 버핏이 투자 업계의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워렌 버핏처럼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는 먼저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에서 시작을 해서 필립 피셔의 투자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에 초점을 둔 담배꽁초식 투자법을 역시 워렌 버핏도 했어요. 그런데 찰리 먼거를 만나고 필립 피셔를 만나면서 기업의 질적 평가를 하는 것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즉 좋은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워렌 버핏 책 읽으면서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워렌 버핏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워렌 버핏이 쓴 책이 없습니다. 즉 워렌 버핏이 직접 나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라고 말한 게 없어요. 그냥 그가 주주총회 때 이런 지혜를 준 건 있는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세요 라고 얘기한 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빌린 책들이에요. 그리고 그 투자법들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워렌 버핏이라는 이런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런 사람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 워렌 버핏이 될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가 경영자와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왜냐면 질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경영자와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관심이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워렌 버핏처럼 하려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대표와 만나서 판단을 합니다. 아, 내가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 경영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소질이 있어. 내 돈 이상하게 쓸 것 같지 않아.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대표를 못 만나요. 여러분을 왜 만나주죠? 저 또한 못 만나요. 저를 왜 만나주죠? 물론 이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은 이 보험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보험회사는 플로트 자금이라는 걸 가지게 되거든요. 보험을 가입하면 뭐 10년, 20년 납입을 하게 되고 워렌 버핏은 그러면 10년 동안 돈을 돌려주지 않아야 될 그런 돈을 갖게 되는 거고 이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즉 기간에 대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험회사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능력 중 하나가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회사를 사는 걸 좋아하죠. 애플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코카콜라도 당연합니다. 경제적 혜자를 판단하는 건데 이런 경제적 혜자를 판단하는 능력도 역시 뭐 그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처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워렌 버핏처럼 질적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즉 워렌 버핏처럼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좋은 목표이자 희망일 수 있지만 현실성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워렌 버핏처럼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싸게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즉 벤저민 그레이엄식 투자법에 좀 더 중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워렌 버핏처럼 하려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또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보통 일을 하시잖아요. 일도 바빠 죽겠고 한데 뭐 HBM4가 어떻고 나노공정이 이나노가 가고 TSMC가 이나노로 가는데 삼성전자 아직 그걸 못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이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돌아와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또 영상 보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예측을 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분석해서 하는 정보가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정보를 안다고 해서 돈을 버냐? 이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밤새서 공부한 것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 효과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의 투자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 85%, 필립 피셔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까 담배 꽁초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를 보고 자산을 파악한 다음에 주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자산보다 주가가 싸면 사는 거. 그런데 필립 피셔는 역시나 경영자의 자질, 뭐 질적 평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립 피셔 부분은 쉽지 않아요. 다행인 것은 워렌 버핏 성공의 15%가 필립 피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15% 버리세요. 버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85%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도 워렌 버핏의 85%, 성공의 85%를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게 이 필립 피셔의 투자법에 열광을 하세요. 또 대부분은 이 필립 피셔 투자법 그런 곳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니 15%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필립 피셔 열광해요. 막 반도체 산업, 스페이스X가 IPO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추진기에 기계 공학에 뭐가 들어가며 우주선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 강도가 있는 철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로 돈을 버는 거랑 또 다른 얘기라니까요. 즉 15%에 막 열광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짓들을 하는데 실제로 투자와는 다르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85%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벤저민 그레이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투자대가 세스 클라만이고요. 이 세스 클라만이 이 안전마진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굉장한 책입니다. 국내 정발판이 나오지 않아서 더 열광하는 책이 되었어요. 이 희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책을 번역하고 그래서 이 번역본을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끌었고 한때 이 책을 웃돈 주고 사기도 했어요. 즉 벤저민 그레이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것만 해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안 하셔도 된다. 필립 피셔처럼 안 해도 된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추종자인 토비아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딥밸류라고 해서 구하기 쉽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대부분은 매수가, 주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여러분이 미래에 뭐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고 결국에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
싸게 사는 거. 벤저민 그레이엄식 방식이 돈을 버는데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 내용입니다. 참고로 딥밸류의 이 토비아스 칼라이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이 행동주의 펀드에서의 그 행동주의를 여러분이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륜자에 소통하듯이 뭐 이사회에 가서 표를 던지고 막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주가를 싸게, 즉 싸게 사는 것에 더 중점을 둬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식 방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래서 결국 투자는 쉬워요.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싸게 사는 투자 지표가 밸류에이션 지표잖아요. PER, PBR 이런 건데 이 PER, PBR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이미 성공한 방식이고 이것을 증명한 건 워낙 많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머는 저 PER, 저 PBR 이 두 개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 중에 뭐 PER, PBR 낮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안 해봐서 그래요. 뭐 1, 2년 그냥 보기에는 실패해 보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안 돌려보신 분들이에요. 데이터 실제로 돌려보면 저 PBR, 저 PBR 조합이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먹힌다. 저 또한 논문을 쓸 때 그걸 직접 확인을 했고요. 역시나 가장 쉽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형된 형식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런 변형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즉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이미 다 알려드린 거예요. 벤저민 그레이엄 있고 데이비드 레먼 있고 세스 클라만 있고 딥밸류 있잖아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왜 정답지가 아닌 다른 걸 하려고 하죠?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시죠? 왜 15%에 열광하시죠? 근데 그런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행 때문이에요. 우리 막 유행에 너무 민감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패션 유행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필요도 없고 뭐 거기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그런 유행이 있기 때문에 패션 산업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굳이 유행을 따를 이유가 뭐가 있죠? 주식 투자 유행 따라서 멋있어 보이나요? 그런 건 있죠. 내가 집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정감에 들어가는 순간 남들과 같은 정도의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게도 이 유행이라는 거, 집단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 안정감 이런 걸 버리셔야 된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에서 유행한다라는 거는 보통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종목이 PER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을 따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답지와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드레먼이 책을 괜히 역발상 투자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역발상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르지 않을 용기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패션에서만 유행을 따르시고요. 투자에서는 유행을 역행하는, 따르지 않는 게 좋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시간입니다. 시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가질 수는 있으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담배 꽁초 투자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드레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장기 투자를 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 저 PER, 저 PBR 종목보다는 고 PER, 고 PBR 또는 인기주라고 불리는 것들에 열광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살펴봤듯이 그런 인기에 열광하다 보면 잠깐 돈을 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잠깐입니다.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빨리 부자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미래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예측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한두 번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맞춘 걸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면 돈 얼마로 투자하시죠? 뭐 1억, 2억 단위로 투자하시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투자하시잖아요. 자, 좋게 생각해서 200만 원 투자했다 칩시다. 그러면 200만 원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정도의 이제 수익을 내려면 얼마나 대박을 쳐야 될까요? 200만 원으로 10배 수익을 내도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여러분 인생을 바꿀 정도의 돈은 아니다. 그 2천만 원으로 10배를 또 튕겨야 2억이에요. 요즘 아파트 가격 생각하면 2억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그러면 10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배를 3번 연속으로 맞아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투자 인생을 살다 보면 10배 주식 찾는 거 또 어렵습니다. 한 번 맞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거를 3번 연속한다? 불가능합니다.
즉 미래 예측 한두 번 맞추는 거 가능한데 그걸로 부자 안 되고요. 미래 예측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맞춰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 주식 투자에서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여유 있게 벤저민 그레엄 방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물론 이제 유행에 따라 투자하는 걸로 돈 버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상승 추세주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트레이딩 법이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런 상승 추세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트레이드로 성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고요. 또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해요. 손절가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고 통계적인 분석 또는 저처럼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 또 코딩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고요.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냥 현재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광범위하게 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3달, 6달 또는 1년마다 몇 가지 수치만 확인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인생 즐기면 되고 인생에는 주식 투자 말고도 할 게 많잖아요. 즐길 게 많고 근데 왜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하려고 하나요?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내 노동 말고 자본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트레이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계속해서 예측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노동력을 갈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냥 벤저민 그레이엄식 방식에 싸게 사는 걸 계속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걸 왜 굳이 내 인생, 내 돈 막 소중하다면서 막 밤새 자료 찾고 분석하고 왜 하시죠?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반도체 산업 또는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막 떠들고 싶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인다면 직업을 바꾸세요. 증권사 가시고요. 애널리스트 되시고요. 유튜버 되시고요. 그걸로 돈을 버는 직업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주식 투자 자체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싸게 사는 노력 그걸 지속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는 뭐 하냐. 물론 저는 현재 실제로 그레이엄 방식으로 하는 계좌가 있어요. 트레이딩 하는 계좌도 있고 그래서 그레이엄식 방식으로 하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해요. 또 실제로 돈도 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담배꽁초 투자라는 이름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 라떼 주식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개편을 해서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데 그 방법을 이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더보기에 카페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 영상에 소개하지 못한 수익률이라든지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니 카페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라떼 주식은 지난 영상 올커버 포트폴리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식으로 분산 투자할 거예요. 즉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 올커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다수의 종목을 가진 이런 바스켓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굳이 타이밍 잴 필요가 없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서 사실 들어가면 좀 부담되거든요. 타이밍상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실천하고 계좌 좀 덜 보면 언젠가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라떼 주식을 소개하는 영상이 빨리 올라오면 좋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빨리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